신의 선택이었을까? 인류 역사에서 대머리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때로는 운명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머리를 지혜와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겼고 승려들은 스스로 머리를 깎으며 신과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파라오는 가발을 쓰며 머리카락의 유무를 권력으로 바꿔버렸으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머리숱이 적었습니다. 마치 신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대신 머리카락을 가져간 것처럼 말이죠. 확인해. 그러나 로마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머리숱이 줄어들자 월계관을 쓰고 다녔고 나폴레옹은 모자로 이마를 감췄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탈모를 가리기 위해 화려한 가발을 쓰자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가발은 권력과 품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머리는 권력자의 고민이 되었고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곧 권위를 유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선택이었을까요? 넌 뭐야? 현대에 와서도 탈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며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재 탈모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 같은 약물 치료입니다. 미녹시딜은 혈류를 증가시켜 모근을 활성화시키고 피나스테리드는 DHT 생성을 차단하여 탈모의 진행을 늦춥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며 중단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모발 이식입니다. 후두부에서 건강한 모낭을 채취해 탈모 부위에 심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시술 과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레이저 및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레이저는 모낭을 자극해 발모를 촉진하고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모낭을 재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기술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미래에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탈모 치료는 어떻게 예측될까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과 AI 기반 맞춤형 치료가 탈모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캣나이오, 탈모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수정하여 모발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재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자 편집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예상 시기는 2030년대 중반 2040년대이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의 안전성 문제 및 윤리적 논란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 모낭세포를 활성화하는 줄기세포를 이식하여 새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입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후 모발이 다시 자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상 시기는 2030년대 정도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3. 3D 프린팅 모낭 이식 3D 프린팅 기술로 모낭을 직접 제조하여 두피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실험 단계이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예상 시기는 2035년 이후로 봅니다만 인체에서 완전히 거부 반응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4. WNT 신호 조절 치료 Hair Regeneration WNT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기존의 모낭을 다시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부 제약회사가 관련 신약을 개발 중이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 시기는 2025년, 2030년대 초반이지만 현재까지는 초기 탈모에만 효과가 있고 완전한 대머리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5. 자가 모낭 배양 앤 이식 환자의 건강한 모낭을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수천 개로 배양하여 다시 두피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라이켄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 개발 중이며 예상 시기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단 환자 개별 맞춤 방식이 필요하여 초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AI 기반 개인 맞춤 치료 AI가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여 최적의 탈모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AI 기반 탈모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부터 AI 탈모 관리 솔루션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탈모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고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및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탈모가 완전히 정복될 시기는 대략 2035년, 2050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유전자 치료 연구를 보면 2030년대 중반부터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 및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므로 2040년대 이후에나 누구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해. 현재 개발 중인 치료 방법들 모두 초기에는
치료 비용이 비싸겠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저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40년대에는 탈모 치료가 치과 치료처럼 일반적인 관리의 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우리는 탈모를 피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오랜 시간 탈모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전, 호르몬,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원인은 바로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변형입니다. 이 물질이 모낭을 위축시키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DHT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탈모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연애에서 의외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넌 뭐야? 과거부터 머리숱은 매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은 젊음, 건강, 생명력을 상징하며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심지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건강한 유전자의 신호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모는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노화의 징후로 받아들이며 연애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머리를 매력적으로 소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 제이슨 스타덤이나 드웨인 존슨 같은 경우 대머리지만 강한 남성미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즉 머리숱이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탈모를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남성들이 더 높은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감과 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대머리 세금이라는 개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용 목적의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찬성 측의 주장은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탈모로 인해 우울증이나 사회적 불안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치료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탈모는 생명과 직결된 질병이 아니며 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만약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면 이후 성형 수술이나 치아 미백 같은 미용 관련 치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경우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탈모 치료를 개인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탈모로 인해 우울증,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위축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탈모 치료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 지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머리카락을 잃는 것은 개인의 몫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일까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머리카락과 싸워왔습니다. 어떤 이는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끝까지 저항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대머리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선택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머리카락을 되찾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당하게 머리카락 없이도 자신의 매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머리를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웨인 존슨, 제프 베이조스, 브루스 윌리스 같은 이들은 머리숱 없이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탈모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탈모를 막거나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무엇이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당당하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빈정상하면 죽든가. 그러니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나는 변함없이 멋진 사람이다. 에이, 이런 판은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보다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주라 말 밝다.